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현지에서 김천홍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설득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로 했지만 군사적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 축소 등을 요구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도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북핵 완전 폐기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자세하고 실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G20 정상회의장 밖은 연일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거나 다치는 사람이 속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숙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곳곳에서 차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 끌려갑니다. 시위대는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반세계화, 반자본주의를 외칩니다. Das ist eine Organisation der herrschenden Klassen der imperialistischen System, die den Ausbeutung und Unterdrückung weltweit vertieft und den Rassismus und den Faschismus produziert.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위대가 G20 행사장 주변을 막으면서 숙소인 영빈관을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트럼프 성향의 더블라지오 미국 뉴욕시장도 반대 시위 참석차 독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격렬한 시위로 어제까지 경찰과 시위대 등 200여 명이 다치고 차량 8대가 불탔습니다. 독일 당국은 G20 마지막 날인 오늘 최대 10만 명이 반대 시위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 2만 명과 헬기 등을 배치해 폭력 시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 파행도 길어질 분위기입니다. 김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에 이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까지 쓰며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의 형사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국민의당의 반발도 더 거세졌습니다. 수사 빨리 끝내지 마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라고 하는 저는 수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의 협력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추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고위 당정청 인사들은 만찬회동에서 현 시국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상추밭 전체가 물에 잠겨 갯벌처럼 변했고 농작물은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단단하던 방울토마토도 물러져 출하는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2시간에 15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손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막 물이 저쪽에서 막 콜콜콜 넘어 들어오고 앞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아유 이거 못 먹어 이거 할 길이 없어. 전북 익산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 100여 동, 축구장 10개 크기인 1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비로 기껏 키운 수박은 이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쏟아지는 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도리가 없더라고. 특히 기상청의 예상 강수량보다 배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았으면 딴 물콜에 터놓고 준비를 했지.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그래서 피해를 더 본 거지. 가뭄과 우박, 이번엔 폭우 피해까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농민들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승 캐스터,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앞으로 중부지방에 최고 250mm 이상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주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강원 영서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특보를 보시면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 남부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새벽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최고 250mm 이상, 충청도 80에서 150, 영동과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100mm가량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사흘 전부터 일본 규슈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에서 그제까지 6명이 숨진 데 이어 어제 6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됐고, 이들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도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으로 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인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 60조 원 시대를 열면서 인텔과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본격 가동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2021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도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분기별 매출로는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3년 3분기의 기록을 3조 8천억 원 이상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에 고용량 메모리가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의 3분의 1, D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갤럭시 S8이 2천만 대가량 판매되면서 IT 모바일 부분도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반도체 절대 강자인 인텔을 처음으로 제쳤으며 영업이익도 애플을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출의 규모에서 인텔을 넘어서게 된 것인데요. 아마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국내 역사상 가장 최대 실적이 당연히 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용 OLED의 공급까지 본격화돼 삼성전자가 올해 5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어제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비 일부를 빼돌려 조양호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서울 평창동에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인 연면적이 1,4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저택입니다. 화강석으로 된 담벼락 위에는 귀빈 영접을 위한 한옥 누각이 보이고 미술품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땅값만 100억 원에 달하고 건축비는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님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택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대한항공이 짓고 있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이 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계약서와 공사, 세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 측이 회사에 떠넘긴 금액은 확인된 것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유족들의 오열 속에 진행됐습니다. 살해범은 피해 여성이 당신 부모님을 봐서라도 이러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납치 살해범 심천우, 강정임이 검거 당시의 차림새로 모습을 드러내자 사방에서 고함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이 납치한 40대 여성을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는 모습이 재현되자 유가족들은 참아왔던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골프 연습장에서 약 80km 떨어진 고성의 한 버려진 주유소. 심천우는 피해 여성을 들쳐매고 주유소 2층 방으로 올라간 뒤 목을 졸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흥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던 거죠? 부모님 생각해서. 잠시 뒤 심천우가 시체를 포대에 담고 내려오는 모습에 피해자의 남편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시민들도 흥분한 나머지 현장에 다가서면서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의 마지막은 시신을 유기한 진주 진양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천우는 담담하게 시신이 담긴 포대를 20m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유족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번 현장 검증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 씨와 강 씨를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외에도 다른 업체 2-3곳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검찰의 첫 공개 수사로 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 횡포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미스터피자 외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2-3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자업체 피사의 경우 대표 가족들의 납품업체를 동원해 가맹점들의 식자재를 비싸게 공급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치즈 통행세 논란이 일었던 미스터피자 사례와 닮은 꼴입니다. 또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비사는 가맹점의 비싼 식재료와 광고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개인 비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호식이 2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고 유명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디사 대표는 억대의 돈을 빌려 카지노 원정 도박을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에 3명이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방배동의 편도 3차선 도로. 앞서가던 흰색 봉고차가 황급히 오른쪽 차선으로 피하자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 역주행하면서 불법 유턴하던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늘어난 겁니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사망사고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륜차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안전모를 안 쓰거나 차선을 넘나들고 버스 전용 차선을 헤집고 다닙니다. 경찰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단속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항의합니다.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배달하는 사람 따질 거니까. 정지하라는 명령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지키세요. 골목이나 요리조리 인도로 올라가서 도망을 가버리니까. 경찰은 이달 말까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영상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유미입니다. MBC 뉴스 24를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